항상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일할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중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되게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오랫동안 읽어보고 싶어요. 중개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져요. 이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방송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늘 메인 주제 가지고 온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메인 주제라고 할 것도 없죠. 주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건데, 오늘 제가 책 가지고 왔어. 책. 제가 중개하면서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인데, 이게 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는 과정, 중개를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되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손님을 만나거나 뭐 일을 했을 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힘든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거절당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별로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절을 당하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데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고 가지는 않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중개사들이랑 비슷했죠.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되게 일이 힘들다, 안 좋다, 부동산 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요거거든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 책은 좀 디자인이 좀 다르거든요. 디자인이 좀 다른데 이제 개정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이걸 2번 샀는데 이 책을 산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7가지 결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2.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나는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3.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한다. 4. 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5.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6.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7.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요 내용들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7가지를 읽으면서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였어요. 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이 2가지에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특히 공은 여기서 멈춘다인데, 이 책에 보면요, 이 책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은 여기서 멈춘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성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나는 오늘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단의 결과이다. 나의 결단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든지, 손님 탓, 고객 탓이고, 정책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전부 다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손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계약하다 보면요, 보통은 나랑 잘 맞는 손님이랑 계약이 나와요. 그리고 일도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나랑 맞는 손님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부분들을 읽고 생각이 좀 달라졌던 게 요거였거든요. 예전에는 나랑 만난 고객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랑 맞는 사람이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비율이었고 이 정도에서 계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잘못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좋은 매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매너 없게 굴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변화를 하니까 바뀌는 게 이런 부분이죠. 나랑 맞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반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고객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 탓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되면은 이런 탓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랑 맞는 손님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은 저 사람 진상인데 어쨌든지 간에 만나가지고 할지도 모르니까 진상이지만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손님은 꼭 할 거야, 이 손님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꾸 나랑 잘 맞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변화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봤던 게 제가 요 7가지 중에서 요거,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6번에 있던 거였거든요. 여기에도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186페이지에 나옵니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이 용서를 청하지 않으므로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마음속에 억압해 두었던 용서는 비틀린 씨앗이 되어 검은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순간 나의 인생은 새로운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고 넘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제 분노와 적개심을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되게 뜻깊었어요. 저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럴 거예요. 되게 많이 분노를 느끼잖아요. 화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종교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되게 소심한 복수 같은 거 있어요. 나랑 집 봤는데 나랑 계약 안 했어? 너는 어차피 좋은 집 못 구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라든지 나한테 연락 먼저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먼저 만나서 계약해버렸네. 아이, 저주나 퍼부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보통 중개사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당해요. 내가 올린 매물 보고 연락해가지고 주인 연락처 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을 계속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186쪽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나는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용서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겠다. 요게 있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화가 되게 넘쳤어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싫고 막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일부러 광고도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보를 되게 많이 숨겼었는데, 이거를 읽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중개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랑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별로 많이 안 받아요. 이게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좀 짧다? 스트레스 양이 짧다?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요. 싸움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바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목이 요거였거든요. 저는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이거였거든요. 보통은 내가 계약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이 잘 안 됐거나 못하게 되면은 나를 용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상황들로 빠져나가게 됐었는데, 이걸 용서를 엄청 잘하는 거죠. 제 자신을.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중개책은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하는 책은 아닌데 이게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이런 성공학이죠. 이런 걸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책을 읽고 나서 중개하는데 써먹었을 때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되게 많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 책을 좀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처음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너무 좋길래 한 권을 사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밑줄도 치고 여러 번 했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는 한 권 더 산 거예요. 그냥 한 권 더 산 거. 네, 한 권 더 산 거고 한 권을 추가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바꾸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부동산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일이 되게 바뀌었고, 요거 다음 시리즈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되게 많이 팔렸는데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에 다음 편이거든요. 다음 편인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재밌게 잘 읽었어요. 항상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일할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중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 되게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미친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오랫동안 읽어보고 싶어요. 중개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져요. 이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방송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발로 찼어요. 카메라를 발로 차서 흔들렸어요. 중개하는 분들이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의욕이 높아요. 친절하게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생각이 대부분 맞거든요. 이때 하는 행동들이나 이때 자세가 대부분 맞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피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어느 곳이나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는 많지만 우리가 보통 양아치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만 당하고 있을 순 없지, 더 해야지, 혹은 내가 뒷박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공개 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변화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은 다 할 줄 알았지만 이거를 지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일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이거 약간 충격받았던 게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재밌게 읽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준 책이긴 해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중에 책을 추천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노하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그걸 별로 쓸모없는 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개 쪽에서 책은 그렇게 많이 좋다라고 내가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기는 많이 읽어봤는데 재밌진 않아요.